안녕하세요, 최우석입니다. 맥북 프로 16인치 리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. 이게 이야기 순서는 없지만 다른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까요. 네,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이야기는 맥북 프로 16인치 어떻게 고를까입니다. 구입하시려고 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도 있고, 사실 이게 고를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. 일단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은 기본 모델을 살 건가, 고급형 모델을 살 건가죠. 여기 보이나요? 네,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모델이 이렇게 나와 있죠. 이 319만원짜리 기본형을 살 건지, 아니면은 그 위에 있는 369만원짜리 고급형을 살 건지,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머리가 지끈대기 시작합니다. 스페이스 그레이나 이 실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려나요? 네, 저는 그냥 스페이스 그레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두 가지 기본 모델 사이에서는 저는 가능하다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이 고급형 369만원짜리 모델을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. 이거 비싸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는 해요. 하지만 일단 맥북 프로 16인치를 고르셨다고 하면은 그냥 화면이 큰 맥북이 필요하다라는 건 아니잖아요. 그만큼 고성능이 필요하고 더 큰 파일들, 큰 데이터들을 다루는 일이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맥북 프로 16인치 중에서는 저 고급형 369만원짜리가 딱 그 조건에 적절하게 맞춰져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CPU나 메모리 또 그래픽 같은 데에 조금 옵션들을 만질 수 있는데, 그런 것까지 다 따졌을 때는 사실 제가 전체적인 맥북 프로 16 라인업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제품은 이 고급형에서 그래픽 메모리를 8GB로 올린 385만원짜리 제품이긴 하거든요. 그 두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조금 다시 해볼게요.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형이나 고급형이잖아요. 이 두 차이를 잠깐 보면은 프로세서가 6코어랑 8코어의 차이가 일단 있고요. 이게 i7, i9 차이도 있긴 하지만 아키텍처가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둘 다 이제 9세대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차이는 코어 수에 대한 성능 차이가 가장 큽니다.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. 나는 6코어로 충분할 수도 있고요. 저도 사실 이제 6코어짜리 맥미니를 쓰고 있잖아요. 이게 더 상위 모델이라고 해서 이걸 1년, 2년 더 쓸 수 있는 성능이야, 한 번에 좋은 거 사서 오래 써야지, 이런 거 차이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. 다만 이제 CPU를 몰아서 쓰는 그런 환경들, 영상 편집이나 이런 데서 더 쾌적하고 또 시간도 더 아껴줄 수 있겠죠. 더 많은 일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. 코어가 많은 프로세서가 좋은 거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더 보편적인 환경에서는 매끄럽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긴 한데, 6코어나 8코어나 그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성능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8코어가 확실히 차이를 많이 보여줍니다. 그리고 멀티코어가 좋은 건 뭐냐면 CPU 코어당 해야 될 일이 더 줄어들거든요. 그러니까 한 번에 사실 컴퓨터는 굉장히 몇백 가지 일을 하거든요.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몇 가지 큰 작업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에 돌아가는 게 엄청나게 많죠. 근데 코어가 늘어나면 CPU 코어당 해야 될 일이 줄어들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더 여유가 생기고 전력 소비도 어쩔 때는 더 낮을 수도 있고요. 그만큼 발열 문제에서도 더 여유가 있고요. 이거 배터리는 테스트 해보진 않았지만 보통 프로세서 특성이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돼서 그때 작동 속도를 그러니까 쭉 올릴 때 전력 소모가 확 올라가거든요. 오히려 더 많은 코어로 클럭을 올리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게 더 배터리가 오래 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코어가 많은 게 무조건 전력을 많이 쓴다라는 거는 아닌 거예요. 이거는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3기통 엔진 차도 시속 150km 달릴 수 있고요. 6기통 차도 시속 150km 달릴 수 있지만 두 차가 달릴 때 엔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, 또 그 달리는 중에 운전자가 얼마나 편하고 힘든 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,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실린더 하나당 부하가 줄어드는 만큼 더 엔진이 작게 움직여도 차가 더 편안해지는 게 바로 이제 자동차에서도 있듯이 이 CPU 코어가 많으면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8코어의 작동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9880 대신에 9980에 들어간 옵션이 있는데, 이거는 가격이 꽤 차이가 나긴 한데 사실 그렇게 성능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.
뭐 약간 성능이 더 좋은 건 분명하지만 그것까지 그냥 짜서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작업에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, 그냥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그냥 6코어에서 8코어로 올리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CPU는 현재 이 9세대가 가장 고성능이에요. 뭐 10세대 나오지 않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맞는 CPU는 10세대 아직 없습니다. i7으로는 뭐 얼마 전에 1월에 CES에서 고성능 라인 나오긴 했지만 i9은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빠르면은 뭐 올해 하반기 정도면은 나오지 않을까요? 근데 뭐 10세대 제품 나올 거니까 지금 쓰는 컴퓨터 좀 느리고 좀 부족해도 10세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,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지금 컴퓨터에 불편이 없다면 좀 더 기다리시는 것도 뭐 그건 선택이긴 한데, 일하는 데 당장 지장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그 사이의 손해는 사실 뭐 그냥 참고 넘어갈 불만 정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. 지금 당장 급한데 나 꼭 10세대 프로세서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 이걸 사시고 1년 쓰신 다음에 이걸 파시고 10세대 제품으로 바꾸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이라든지 뭐 시간은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. 그런 면에서는 저는 더 좋다 봅니다. 이거는 뭐 컴퓨터든 뭐 스마트폰이든 뭐 모든 대부분의 소비재에서 구매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. 어쨌든 뭐 한두 달 사이에 나온다고 하면은 뭐 기다릴 수도 있지만,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제품을 뭐 신제품 나오자마자 다음 세대 바로 기다리는 거는 좀 어쨌든 생산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. 일반형 고급형 GPU 차이도 있는데요. AMD 레디언 프로 5300, 5500 이렇게 두 개 들어가죠. 둘 다 이제 모바일 칩이긴 해요. 근데 두 개 차이가 꽤 있어요. 그래서 뭐 게임 하시겠다고 하면은 중요한 부분 될 수도 있고요. 영상 편집 같은 거 할 때도 GPU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. 뭐 이게 저 같은 영상 초보한테는 뭐 크게 와닿지 뭐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, 좀 헤비하게 쓰시는 분들은 확실히 뭐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. 여기에서 그래픽 메모리를 다시 4GB에서 8GB로 올리면 또 그거에 대한 효과, 차이가 또 느껴진다고 합니다. 일단 테스트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. 제가 벤치마크 테스트로 5500M 제품 두 가지를 4기가, 8기가 이렇게 놓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결과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차이가 나오지 않고요. 뭐 계속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뭐 4GB가 더 잘 나오기도 하고 오락가락 하더라고요. 이게 뭐 영상 편집 헤비하게 하시고 그러면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건데, 이거는 제가 영상 편집 실력이 좋아지면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제가 보여드리긴 할게요. 어쨌든 이것도 메모리 4기가, 8기가 차이는 꽤 있긴 한데, 그거보다는 5300에서 5500 칩이 바뀌는 이 차이가 훨씬 큰 변화입니다. 뭐 4기가, 8기가 뭐 제가 테스트한 거 이야기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해보면은, 저는 그래픽 프로세서 차이뿐만 아니라 이 그래픽 메모리도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. 근데 뭐 인코딩이나 뭐 렌더링 같은 부분에서 아주 빨라진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이렇게 썩 받지는 못했어요. 사실 뭐 게임할 때도 메모리 많으면 좋긴 하지만 뭐 옛날에는 이제 뭐 오브젝트 부족해서 메모리 때문에 메모리 부족해서 오브젝트를 다 표현하지 못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, 지금은 그런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보시면 좋긴 한데, 저는 어쨌든 한 10만원, 12만원 정도 가격 차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어느 순간에는 그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 이게 뭐 그래픽 작업할 때 아무래도 더 많은 데이터 올려놓고 쓰고 또 해상도 높은 뭐 파일이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메모리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게 쾌적함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그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꽤 업무에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12만원 정도 가격 차이면 저는 뭐 그 정도 사치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전체 시스템 메모리는 이제 기본이 다 16GB고요. 이거는 어떤 모델을 구입하시든지 다 16GB가 기본이에요. 그리고 32GB, 64GB를 옵션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. 근데 엄청 비싸요. 업그레이드 따로 할 수도 없고요. 이게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32나 64GB를 골라야 되긴 하지만, 이것도 요즘 컴퓨터 뭐 16GB 정도면은
부족하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. 이건 섣불리 얘기할 수 없고 다다익램이긴 하지만 제가 쓰는 안에서는 사실 16기가 부족하지 않았고요. 좀 예전에 이제 맥미니 쓰면서도 8GB에서 32GB로 올리긴 했지만 제가 메모리를 정말 다 쓰고 있나 라는 생각을 늘 했고요. 그렇게 뭐 메모리 늘어나는 거가 예전처럼 뭐 특별한 감동을 주진 않더라고요. 4GB에서 8GB 이렇게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. 근데 8GB 이상에서는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주진 않는 것 같아요. 또 요즘에 SSD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SSD에서 메모리로 데이터를 불러올 때도 그냥 순식간에 다 불러오니까 그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든 거죠. 그래서 메모리, 아주 대용량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메모리나 뭐 다 올려놓고 작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64GB 이런 거 쓰시면은 특정 작업에서 굉장히 쾌적하긴 할 거예요.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뭐 잘 직접 본인들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억지로 한 번에 메모리 많이 달아서 오래오래 써야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고급형은 SSD가 1TB고요. 뭐 기본 모델은 512GB거든요. 뭐 2배 차이죠. 이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. 사실 뭐 요즘에 SSD 워낙 싸서 뭐 15만원 정도면은 1테라 달잖아요. 저도 그래서 뭐 1테라짜리 외장 달아놓고 그러긴 했는데 아예 1TB 내장으로 들어가 있는 게 훨씬 큰 차이가 있고요. 또 이제 뭐 4K나 이런 작업 하시면은 한 번에 작업이 막 수백 기가씩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올려놓고 작업하는 거는 굉장히 큰 강점이죠. 이것도 뭐 2TB, 4TB, 뭐 8TB까지 옵션이 있긴 한데 비싸요. 그래서 저는 작업하는 한도 안에서는 1TB가 딱 적절하고 그 이상은 외장으로 연결해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한 번에 뭐 1TB 이상 푸티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실 거라고 봅니다. 기본 모델이랑 고급형 모델 같이 이제 보고 있는데요. 하나씩 보면은 사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걸 다 합쳐놓고 보면은 한 50만원 차이인데 50만원 정도 가격 차이라고 보면은 이 패키지, 어떻게 보면 패키지가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비싸고 무리한 옵션은 아니라고 보거든요. 전체적으로 봐도 기존 맥북 프로 15인치보다 가격이나 상품성도 더 좋아졌고요. 두 제품 중에서도 저는 고급형 상품성이 훨씬 좋고 뭐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뭐 가성비 뭐 이런 식 관점에서 보더라도 가격 대비 그냥 가치라고 볼까요? 그러면은 고급형 모델이 가치가 더 좋다라고 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맥북 프로 16인치는 369만원짜리 고급형 모델 그냥 이걸로 선택을 하세요. 50만원어치 더 쓸 수 있다, 더 오래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50만원 투자로 이 맥을 쓰게 되는 뭐 2-3년 정도의 기간 동안 더 쾌적하고 시간이나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은 50만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. 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 맥북 프로 16인치를 사시는 거잖아요. 그 역할을 딱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기본형보다는 고급형 모델이라고 보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이상 부분은 각자 필요하신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맥북 프로 16인치 이야기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. 그래서 전체적인 뭐 총평이나 그동안 써왔던 소감들 전체적으로 하고 또 맥북 프로의 의미나 뭐 라인업 같은 이야기도 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걸로 이제 리뷰를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. 이야기 길어졌는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